안녕하세요, 덕입니다. 세이코의 효자 다이버 SKX의 단종 소식과 동시에 세이코 5 컬렉션이 리뉴얼 되었는데요. 특히 SRPD 모델이 화제입니다. 단종된 건지 변신한 건지 구분이 가지 않는 모습인데요. 과연 이 시계는 SKX의 바통을 이어받은 모델일지 궁금해집니다. 직접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외관이랑 무브, 마감 등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외관부터 보실까요? 언뜻 두 모델을 보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이건 그냥 같은 시리즈인데, 기존의 해자 다이버워치 SKX는 쉽게 질리지 않는 심플함과 그리고 다이얼 인덱스의 오밀조밀한 밸런스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한테 SKX의 단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이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단순하게 프린팅되어서 명확한 구분선이 없는 가장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한테 야 이거 얼마로 보여? 하면서 자랑스럽게 물어봤을 때 돌아오는 대답에 조금이라도 빡치셨다면 그 원인은 아마 이 다이얼 때문일 겁니다. 그런 세이코가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나 봅니다. 기존에는 아주 플랫한 마감에 야광 스티커를 붙인 느낌이라면 이번에는 인덱스 하나하나를 떼어 붙여놓는 그런 마감이 되어서 한결났죠? 진작에 이렇게 하지. 그리고 이 다이얼 배경을 보시면 기존 다이얼은 깊이가 없는 검정 도화지 같았다면 세이코 5는 고급스러운 느낌의 썰레이 마감은 아닌데요. 반사 각에 따라서 오묘한 색깔의 반사를 보여주는 마감을 했습니다. 단색의 다이얼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스프레이 뿌리는 것처럼 거친 마감이 또 아쉽습니다. 세이코 5 시리즈를 상징하던 기존의 슈퍼맨 로고스럽던 5 마크에서 S처럼 생긴 S와도 같은 모습으로 바뀐 것은 차라리 낫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그냥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찰랑찰랑 노인간지를 발산하는 SKX 주빌리 브레이슬릿을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또 하나의 희소식인데요. 3연줄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으로 바뀌어서 젊은 층이 선택하기에는 적합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퀄리티는 딱 세이코 5 시리즈가 해온 것과 동일해 보입니다. 솔직히 사브 시리즈에 오이스터 브레이슬릿 정도만 해줬으면 싶은데, 하긴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퀄리티를 올리다 보면 안 그래도 오른 가격인데 더 오르게 되고 세이코 5 시리즈가 50만원이 넘어가는 꼴이 나오겠네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백판은 기존 솔리드 백의 마감과는 다르게 디스플레이 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토매틱 시계의 감성을 뿜어내주는 건 좋은데요, 원가 절감의 냉정함까지 뿜어내주기 있습니까? 이렇게 허접한 판박이 로터 마감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어디서 나오는 근자감인진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거면 안 벗어도 될 것 같아요. 이토록 심심해 보이는 이 무브먼트는 4R36 무브먼트로 1랩에도 기존 7S26 무브먼트에 없던 기능이 추가된 모델입니다. SKX의 7S26 무브먼트는 진짜 과학상자와도 같은 교보제 무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딱 하나 수동 감기가 안 된다는 것이 진짜 불편했죠. 수동 감기 기능 그리고 핵 기능이 추가된 무브입니다. 핵 기능은 그다지 간절하지가 않은데 수동 감기가 돼주니까 이제 좀 오토매틱 시계다워진 느낌이네요. 파워 리저브는 40시간입니다. 4R36이라는 이름이 비교적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전세계 마이크로 브랜드를 이복 형제로 이어주는 탯줄인 농협 무브 NH36 무브와 동일한 무브입니다. 단지 4R36이 세이코 자체 내수용 무브먼트고 NH36이 수출용 무브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쯤 되니까 세이코의 레전드 다이버워치였던 SKX를 계승한 정도가 아니라 초월했구나 이게 싶으실 텐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SKX를 계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SKX의 DNA를 계승하는 차기주자가 아닌 이유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 용도에 있습니다. 크라운은 기존의 스크류다운 방식이 아닌 푸시다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푸시다운 방식 좋습니다. 습관성 와인딩 증후군을 발현시켜 주어서 무의식 중에 풀발 상태를 유지하기도 쉽습니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편리함 그 자체입니다. 방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다시 SKX의 다이얼을 보시면 다이버즈 200m라는 당당한 진표를 달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이버워치계의 스파르타식 테스트 기준인 ISO 642호를 통과한 모델이라는 그 훈장 같은 거죠. 반면에 SRPD요? 그런 거 없습니다. 생긴 건 분명히 잘생겨졌는데 방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100m 방수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100m 방수로는 다이빙은 불가한 스펙입니다. 이에 세이코 측에서 이 시계는 패션워치라는 확실한 확인 사살을 해줬는데요. 베젤 포인터라고 하나요? 룸핍이라고 하는데 야광점입니다. SKX에 있던 이 야광점이 물론 잘 보이던 것은 또 아닙니다만 SRPD에서는 야광점 그딴 거 없습니다. 이 야광점이 없으면 이 베젤 그리고 이 베젤 돌리는 행위 자체가 뻘짓거리가 되는 것이죠. 뭐하러 돌립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대신에 스노클링은 가능하겠네요. 스노클러 워치 정도 되겠습니다. 얘네는 가만 보니까 요 근처 가격대 모델에서는 항상 이해할 수 없는 퀄리티를 몇 개는 따질러 놓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SKX007009와 커스텀 파츠가 호환이 된다고 하니까 개선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왜 항상 이런 여지를 남겨놓은지 모르겠어요. 열린 결말도 아니고 마지막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것도 아니고, 그죠? 그럼 또 이런 생각을 두고서 반대 의견이 존재합니다. 해녀 스피릿 장착했냐, 다이버 왜 이렇게 목쓴 것입니까? 그냥 눈이 즐거우려고 차는 시계인데 그냥 즐겁게 차면 되잖아, 뭐 이런 의견들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요, G샥이나 썸마같이 시계 자체가 갖는 방향이 아주 뚜렷한 시계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후속작이 출시가 됐는데 뭐 스치면 작살이 나버리는 G샥이라든지 30m 생활방수 서브마리너 뭐 이런 식으로 출시되는 게 상상해보시면 좀 어이없지 않나요 진짜? 그냥 차고 샤워해도 될 정도로 막 찰 수 있는 전투용 다이버 시계가 그동안 20만원대였다는 자체가 해자였던 거고, 사실은 거기다가 가성비의 역사까지 어우러져서 깡패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그 수준에 반도 못 미치는 SRPD를 보고 있는 심정은 좀 애매하네요. 결론입니다. 단종된 SKX와는 프레임도 같고 가격대도 비슷해서 기대가 컸었지만 다이버워치 SKX를 계승할 마음조차 없었다. 그냥 스노쿨러 워치였다. 그러나 디자인이나 무브먼트, 구동면에서는 체감이 아주 많이 나아져서 편하게 예쁘게 차기에는 더할 나위가 없다. 색상 선택의 폭도 많으니까 잘 맞는 색으로 하나 골라서 줄질 좀 해주면서 소소하게 재미있게는 차볼 만한 시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게 뭐냐면요, 세이코에서 출시한 담배 면세점에서 구매를 하면 사은품을 주더라고요. 열어볼게요. 저도 못 봐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묵직한 것 같아요. 이 여행용 파우치처럼 생겼네요. 바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여행 가실 때 태워가도 안에도 지금 마감이 이제 뭐 기스가 안 나니까 퀄리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스펀지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맞지만 생각보다 괜찮네요. 네, 아무쪼록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의 힌트를 미리 드리자면 간만에 MOD 커스텀을 한번 또 진행을 해볼 건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버더치 TV의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